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대북 분리 미국 평 발표를 맡은 국제통상학과 박재용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첫 번째로 미국의 탄생 및 발전 배경, 두 번째는 미국의 브레튼 우즈 체제, 그리고 세 번째 이후 미국의 패권 상황, 네 번째 미국의 무역 분쟁 및 패권 대결, 다섯 마지막으로 한국의 관점에서 바라본 역량 및 개인 의견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초원대국 미국은 유럽 문명을 기초로 삼아 독창적인 초고속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불과 500년 전 인디안 땅에 자신들만의 역사를 선언한 것인데 15세기에 신대륙을 발견한 유럽의 이주민들이 몰려들어 식민지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은 북아메리카에 13개의 식민지를 세웠고 미국은 이 13개의 식민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윌리엄스버그는 버지니아의 주도로 식민지 총독부를 세웠고 총독부는 대영 제국의 권위를 상징하였습니다. 식민지에서의 생활에 관한 문제는 모두 식민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였는데 다른 직업, 다른 분야, 다른 계층의 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색다른 자기 자치의 식민지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1620년 종교 탄압으로 쫓겨난 영국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로 출발하였는데 이들은 자유로운 종교의 성질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도착 후 자주적인 식민지 정부를 수립하였고 다수결에 의한 공정한 법률을 제정하고 준수하고 따를 것에 합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메이플라워 서열서입니다. 이러한 자유는 사람들을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게 했고 여러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지를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세금 징수에 식민지 사람들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결국 1775년 영국군과 아메리카 민병대 사이에 총성이 울리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미국의 독립전쟁이었습니다. 1776년 13개 식민지는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미합중국을 결성합니다. 이들은 대영제국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였고 독립선언서에는 평등과 자유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평등하며 신이 그들에게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다는 것. 그 권리에는 생명권, 자유권,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세계의 모습은 영국이 1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고 있었고 프랑스는 대혁명의 위기를 맞고 있었고 독일은 국가 분열의 고통에서 허덕이고 있었으며 러시아는 개혁을 통하여 강대해지기 시작했고 중국은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북미 대륙에 나타난 새로운 국가 미국은 당시 세계 무대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또한 독립하기 전 100년 동안 미국은 영국의 보호 아래서 발전해왔습니다. 북부의 상공업, 중부의 농업, 남부의 플랜테이션 농업, 이 모두 영국의 자유무역 체계 아래서 발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한 미국은 많은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강력한 지도자도 화폐도 없었고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펼 수도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당시 육군 총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세우는 것, 아니면 13개 독립국가로 분열되어 영원히 싸우는 것이다. 당시 미국인들의 마음속에는 연합하지 않으면 유럽 열강에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1789년 워싱턴이 미국의 제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고 하나의 통일된 시장, 통일된 화폐, 통일된 조세 제도를 갖추고 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택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금융 제도와 재정 제도를 들여왔습니다. 미국은 거친 땅을 비옥한 경작지로 이루어 인접조차 드물던 서부 지역을 미국의 중요한 곡물 창고로 탈바꿈하였고 같은 시기 미국의 산업도 비약적인 발전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에디슨이 발명한 전기는 증기기관을 대체하였고 경제 발전의 새로운 에너지원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전기를 가지고 이끌어낸 기술혁명이 바로 2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새롭게 탄생한 미국은 연방정부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체계적인 제도가 성숙되면서 미국의 경제는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유럽 강대국을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또한 유럽 열강들은 2차 세계대전으로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미국은 이 과정에서 무기들을 수출하여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미국의 패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브레턴 우즈 체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영국은 기존의 가장
많은 무역량을 달성하였고 이를 통해 전 세계 금 보유량 1위 국가였으며 세계 기축통화는 파운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면서 그에 따른 군수물자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엄청난 양의 금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발빠르게 움직였던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공장 군수물자를 만들고 수출을 통해 굉장히 많은 양의 금을 챙겨옵니다. 결국 미국은 전 세계 70%금 매장량을 차지하여 금 보유량 세계 1위로 거듭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패권의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세계는 혼란이 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기축통화가 파운드였는데 영국의 위상이 내려가고 미국의 달러가 강세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1944년 브레턴 우주 지역에서 전 세계 44개국 정상 국가들이 모여서 세계금융통화회의를 열게 되었는데 이때 미국이 금본위 제도를 주장하였습니다. 달러의 가치만큼 금의 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달러당 금의 적정량을 바꿔주겠다고 보증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세계 기축통화는 달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당연히 세계 시장은 고정 환율제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러한 체제는 단편적으로 세계 무역의 확대를 가져오는 자유무역의 확대를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국제 수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미국의 베트남 전쟁 패배로 인한 극심한 소요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달러의 양이 금의 양을 대체할 수 없다고 발표하면서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 본위제를 폐지시키게 됩니다. 이후 미국의 패권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의 패권을 막을 내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영향력과 지분율을 보유하고 유럽 열강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막대한 자본을 이용하여 마샬 플랜 등 유럽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많은 동맹관계와 영향력을 얻었고 소련의 붕괴는 미국의 힘을 다시 한번 과시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세계 월등한 패권 국가는 여전히 미국이었습니다. 이후 이제 미국의 최근 무역 분쟁 및 패권 대결이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처럼 미국은 소련 이외에 라이벌이 없을 정도로 세계 최강국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꾸준한 성장과 국력으로 이제는 중국이 라이벌이 되었는데 최근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지속적인 적자를 보는 것을 명분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 규제를 시행하며 무역 분쟁으로 번졌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막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한국, 대만 등에서 연합군을 두면서 중국의 해상 진출을 봉쇄하는 정책도 병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 언젠가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실제로 세계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국가상에 대한 충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민주당이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분쟁에 대한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하였으나 실제로 미국의 어느 정치인이든 중국을 견제하는 기존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결국 중국의 미국의 최대 라이벌이고 위협하는 국가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미국이 화웨이 등에 대한 중국 기업에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고 중국 역시 이제는 막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기조 아래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의 패권은 싸늘한 분위기 아래 또 다른 패권 전쟁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관점에서 본 시점과 개인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세계 경제는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의 시작으로 시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 끝은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바이든 집권 후 코로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미국의 막대한 뉴딜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발표하며 또 다른 세계 경제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권의 막대한 복지 정책 및 재난지원금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 부채는 2,000조를 넘기고 있으며 민심은 흩어지고 인구 절벽에 부딪히며 당장 대학교들만 예를 들더라도 많은 구조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또 다른 패권 경쟁을 위한 치열한 무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의 역사와는 다르게 세계 패권과 관련하여 해상 지배력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으나 최근 과학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초음속 미사일 등으로 해상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위험 요소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도래하는 패권 구도 속에서 한국은 무분별한 지나친 지원 정책보다는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선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 모든 국가가 움츠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의 내실을 잘 다지는 동시에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률을 확보를 하기 위한 적극적인 교두보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